자사고가 없어지도 그때쯤에 또 엄청 뭐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에 엄청 방황했죠. 저는 좋았던 게 오히려 민사고는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말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성격의 스타일이고, 그래서 엄청 방황했어 처음에는. 정말 지금 저를 아는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좀 약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2학년 1학기? 네. 아 약간 인생이 너무 좀 심하게 좀 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제서야 좀 자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춘기가 세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으면은 부모님이 강제로라도 제동을 걸었을 텐데, 이게 뭐 저 혼자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냥 공부했다고 우기고 약간 열심히 했다고 우기고 성적은 말아먹고. 기숙학교구나. 예, 기숙학교니까 이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때 아예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아예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그때 1년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 그럼 1학년을 그러면 꿀었죠. 그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 차이가 한 살 나는 애들이랑 졸업을 했죠.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선택이었던 게, 저희 학교가 엄청 그 위계질서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선배 보면 지나가면 인사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그런 하나 그냥 내려간다는 건 되게 독특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나름의 진짜 약간 큰일 났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공부 방법도 바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공부를 흥미가 아예 없었구나. 예,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그리고 혼자 할 줄을 전혀 몰랐어요. 공부 어떻게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뭐 부모님 시키는 대로만 했었으니까. 저는 먼저 대치동 학생이었거든요. 아 그럼 자사고를 어떻게 갔어요? 가게 돼서? 그거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나? 아 그게 약간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뭐 적당히 성적 나오면 그러니까 성적이 좀 잘 나오면 나 이거 약간 해보고 싶은데 약간 근데 그게 사실 막 엄청 제가 하고 싶은 건지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건지는 사실 중학교 때 그걸 분간하기는 어렵잖아요, 학생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부모님이 워낙 뭐 보내고 싶어 하셨고, 저도 뭐 나 성적 잘 나오는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갔었지만 약간 이제 저 혼자 공부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까지 엄마의 머리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약간 노력으로 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죠. 이제 사실 민사고에서 완전 미천이 드러난 거죠. 약간 내가 내 힘으로 한 공부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도 성적은 좋게 나왔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 약간 그러니까 엄마의 힘과 제 머리 약간 합쳐져서 약간 만들어진 거고, 제 약간 노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제 의지로 성적이 나오진 않았다는 게.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운이 좋았다고 되게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큰 행운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적이 나와야 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받아들이기 좋고 약간 저의 성장에도 딱 좋은 식으로 이렇게 서사가 딱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왔고, 노력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내 의지대로 뭔가 열심히만 살면 약간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었으니까.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때 그래도 문과에서 한 3, 4등 했었어요. 잘 나왔던 거죠, 성적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를 갔던 거고. 집중력이 좀 좋았었나 보다. 정신 차리고 나온 다음부터는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어요. 18? 네, 그냥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저를 진로 상담해 주시는 되게 친하게 지내는 교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 죽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시키신 거면 좀 적당히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 혼자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였던 거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밥 먹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공부하고. 자율학습실에서? 네, 그때는 정말 뭐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만 하던 시절이고. 그리고 사실 수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험인 게, 그러니까 물론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그거는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래도 뭘 해야 될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편안했죠.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때 공부가 재밌었어요. 공부가 아니 사실 그때는 제가 재밌다는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냥 제 자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도 다 올릴 수 있고 약간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은 최후 방점이잖아요. 대학 입시 결과라는 건 수능이랑. 근데 그런 것도 끝까지 잘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 그런 측면이었지 막 어떤 정확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대단하다. 보통은 이제 어디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거나 목적의식이 좀 뚜렷하거나 아니면 뭘 사준다거나 그럴 때 달리는데.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첫 3학기 동안 방황했던 게 그냥 저한테는 극복해야 될 하나의 상처였던 거고 방황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괜히 공부만 안 한 게 방황일 수도 있고 제 인생에 미안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았길래 미안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3학기는 그러니까 나는 막 그 3학기 동안 무언가를 뭐 했다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그냥 정말로 막 게임 엄청 많이 하고 게임 뭐 했는데요? 진짜 현존하는 모든 게임을 제가 다 했어요. 게임을 좋아했었구나. 그 공부를 하기 싫어서 게임한 거인 건지 뭐 게임을 하다 보니 공부가 싫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게임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임이 혹시 뭐였어요? 그때 롤을 제일 많이 했죠. 말도 안 돼요. 그때 성적표 보면은 근데 솔직히 성적이 안 나온 거는 뭐 그냥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무의미한 삶이었죠. 중학교 때는 그러면 몇 등 정도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반 1등은 그래도 무조건 했었고 반 1등? 네. 그러니까 반 1등은 거의 진짜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가 막 같이 있지 않나는 했던 것 같고 그래도 막 뭐 공부 잘하는 애 하면은 그런 정도는 됐죠. 루틴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중학교 때? 그냥 비슷했어요. 다들 그냥 뭐 학교 끝나면 계속 학원 다니다가 그 10시까지 학원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몇 시까지? 복습하고 자고 좀 숙제하고 아니 10시에 돌아와서 복습하면은 숙제하면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2시, 1시에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또 7시 반, 8시 일어나고 진짜? 저는 영어, 수학만 다녔던 것 같은데 영어 수학만? 과학도 조금 다녔었나? 이건 진짜 기억이 안 나. 저희 어머니가 더 잘할 것 같아. 나 지금 좀 물어봐야겠다. 어머니가 아주 줄줄 깨고 있었거든. 그 엄마는 진짜 교육열이 대단하셨어. 진짜. 저희 엄마 찾고 싶으면은 그 학원 설명회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애가 막 죽도록 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학교에 생활하는 게 정말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애들이 다 그러면 자기 관리 되게 잘했었나 보네. 잘하는 친구들이 성공했어요. 그 학교에서.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갔다는? 뭐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뭐 성적도 좋게 받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자기만의 약간 특색도 만들고 이런 거는 자기 관리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 이기는 구조였어요. 뭐 밖에서 뭘 하고 들어왔든 정말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하지 않는 한. 어떤 모습으로 자기 관리 잘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딱 루틴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은 학교는 약간 군대랑 비슷하거든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수업 시작하고 그런 식이 있는데 본인이 자기 관리 못하면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정해진 그 시간표에. 근데 자기가 자기 체력 관리를 잘하고 뭐 내일 6시 반에는 일어나게 되니까 뭐 지금 12시에 딱 자서 뭐 12시 반에는 다 같이 운동하고 나면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냥 그 스케줄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를 갔을 때 네. 전공을 선택했던 기준이 뭐였어요? 그때는 제가 휴학을 하면서 국토종주를 했었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가 처음으로 약간 도시 밖을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있어보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사실 인천부터 부산까지 가다 보면 하는 생각이 600km 정도 돼가지고 4박 5일 동안 갔는데 근데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정말 대부분은 도시가 아니에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도시에서 살면서 지내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기보다 약간 궁금하다. 약간 이 도시가 아닌 이 공간은 뭐지? 약간 이 끝없이 이어지는 논밭은 뭐지? 약간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냥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강했고 그래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고. 아 그럼 농업경제학을 들어갔어요 전공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농경제 사학부인데 사실 그 학과에 사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농업 경제학 약간 이런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계시고. 재밌었어요 그때? 네, 저는 정말 만족하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경제학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하지 않고 약간 현실에 딱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향을 생각을 했어요. 농업 경제학을 한다는 거는. 저는 되게 그래서 좋았고 만족하면서 다녔죠. 기후변화 이런 거 더 심해지고 그러면 평균보다 지금 날씨가 엄청 높잖아요 오늘. 근데 이런 식의 폭염이 평년보다 제가 알기로 20며칠 지금 빨리 온 거래요. 그런 비유를 해요 사람들이. 그 기후라는 거는 사람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날씨라는 거는 사람의 기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그 성격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씩 날씨가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날씨가 좋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날씨가 이제 이상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예일대 어디 학과인 거예요 그러면? 석사 과정이고 환경과학을 공부하라고. 환경과학. 일단은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을 생각을 해본 거였고 그중에 예일대가 있었던데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했어요. 대학을 이번에 대학원들을 지원을 할 때는 그걸 다학제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환경과학과 경제학 같이 공부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그걸 약간 환경과학의 지식을 약간 이식시켜서 경제학에서 사용하기 이런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둘 다 잘하는 데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둘 다 환경과학만 잘하는 곳은 또 약간 좀 안 되고 환경과학과 경제학을 둘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뭐 둘 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교수님들이 있는 곳 약간 그런 걸 가는 게 중요했고 대학원은 교수님한테 도제식으로 배우는 곳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잘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군대에 있을 때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약간 그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GRE라는 시험이 있어요. GRE라고 해서 그 GRE를 저는 이미 쳤었어요. 군대에서. 그냥 그게 유효기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미리 쳐버리고 준비를 한 반년 정도만 하고 딱 바로 진입을 해서 그게 지금 GRE가 성적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 그걸로 사람을 뽑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험을 쳐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군대에서 준비할 정도로 저는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군대 운이 좋았던 것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일하고 퇴근하면 자유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냥 그거에 맞게 싸지방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빨리 그게 목표가 딱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시간을 진짜 활용을 잘했네. 그렇죠. 저는 되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약간 GRE를 쳐놓은 게 안 그러면 그걸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막 뭐 그런 시험인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 성적이 안 나오면 계속 쳐야 되거든요. 학부를 가고 싶은 사람이나 대학원을 가고 싶은 사람은 정말 다를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학부를 가고 싶은 거면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건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예의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대학이든 간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곳에 약간 대학원을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결국 미국 대학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SOP라는 게 있어요. Statement of Purpose라는 건데 학업 계획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학교를 가고 싶은지 이런 걸 쓰는 건데 그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약간 대학원들을 지원할 때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나 비슷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쓸 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약간 왜 이 대학이 아니면 안 되고 약간 나는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해왔는데 아니면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연구도 해봤는데 막 그런 연구에 기반을 뒀을 때 난 이 대학 아니면 안 된다. 약간 그 이 대학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교수님들이랑 정확히 이런 연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연구는 딱 딴 데 가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만 된다. 이런 식의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지원을 할 때
그 학과에 이제 교수님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다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경력서를 보면은 그 무슨 논문을 내셨는지가 다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 대충 아 이 교수님이 이런 연구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게 다 감이 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맞춰 써야죠. 결국 그 서류 보는 사람들은 다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겠죠. 그걸 보시고. 선배들 중에 그쪽에 같은 학과에서 간 사람이 있어요? 한 명 있었어요. 한 분. 네. 지금 한국 돌아와서 교수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도 도움 많이 주셨죠 사실. 아, 제가 직접 물어봐가지고. 네, 제가 그냥 대놓고 그냥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메일 보내버렸어요. 도와달라고.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분도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그분 좋아할 것 같은데. 최종적인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종적인 건 노벨 경제학상 타면 너무 좋고 그리고 뭐 노벨 경제학상이 막 가봤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최소한 미국에서 교수는 하고 싶죠. 최고 선진국에서 한번 교수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박사 나가셔서 거기서 자리 잡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고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 반이라도 못 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예전보단 쉬워진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좋아했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죠. 언제쯤부터 영어를 좀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네. 학원을 다니면서 아니면 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연수 잠깐 갔다 왔었고 그 영국에 갔다 왔었는데 사실 얼마나? 3개월인가요? 3개월? 네. 사실 그게 엄청 중요했다기보다는 저는 영어를 되게 이상하게 배웠어요. 되게 그 한국적이지 않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전 지금도 웃긴 게 약간 막 문법 같은 거 누가 물어보면은 몰라요. 저 약간 예를 들어서 목적 보호가 뭔지 전 몰라요. 그냥 그래서 막 수능 영어 같은 것도 문법 문제 나오면은 그냥 그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다 약간 감으로 그냥 완전 뭐 원어민식이라면 원어민식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왜 그런지 설명 못하고 아 이상해. 그냥. 사실 그게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약간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그럼 영국 갔기 전에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갔었나요? 네, 그리고 공부를?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게 아버지 도움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버지가 팝송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막 어디 놀러 갈 때마다 팝송을 틀어주셨는데 제가 막 그걸 듣기 좋아해가지고 막 한국 노래는 정작 안 듣고 막 팝송을 막 외워가지고 막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실 그게 그냥 회화잖아요. 팝송은 정말 말하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약간. 몇 살 때부터 한지 기억은 안 나죠? 예, 근데 한 4학년 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빠가 어디 놀러 가면 항상 그걸 틀어줬어요. 그 아빠의 막 골든 CD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막 영어로 된 뭐 영화나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엄청 많이 봤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영화도 엄마가 약간 그거를 자막을 지우고 보게 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어렸을 때가 그 약간 언어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오히려 정말 스펀지 같이 약간 퐁실퐁실할 때 네,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아는 친구도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는 영어를 막 그렇게 배웠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 아버지가 뭐 출장 가신 거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혼자 주구장창 앉아서 투니버스만 본 거예요. 이제 주구장창 앉아서 니켈로디언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영어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반복 학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 배우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위인전 같은 것도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요? 많이 읽었죠. 근데 기억나는 건 없어요. 장영시? 어떤 분야를 좀 많이 읽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경제학 분야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책들 좋아해요. 약간 막 이렇게 진짜 그 분야의 엄청난 석학이 일반인을 위해 쓰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사람만의 정말 해안이 딱 빛나는 약간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알아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분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누가 석학인이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약간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막 그 사람이 쓴 책 찾아보고. 사실 뭐 노벨 경제학상 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다 그 분야에 엄청난 거장들이니까 그 경제학의 각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찾아보고 이러는 거죠. 그럼 진짜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거든요,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한 적 있어요. 엄마가 약간
할아버지 인터뷰해보니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할아버지는 약간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생존을 하신 분이다. 삶이 투쟁이셨고 그런 분이 경험한 삶과 제가 경험한 삶이 얼마나 다른지도 알고 싶었고 할아버지랑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달라요. 정말 너무나도 다르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다른 거를 약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상대로 들어보니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솔직히 요새는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약간 막 꼰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예의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약간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현재의 잣대로 그 사람들이 조금 어긋난 말들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번이 진짜 맞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이네. 네. 탈모의 조. 그 열례를 주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다음번에 마지막 얘기를 나눕시다.